자, 첫 번째 달려볼까요? 니마 제발 돌려주세요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길 가던 한 여성, 상가에 놓인 저 화분을 발견합니다.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자, 킥보드 학생 부르더니 화분을 가리키면서 있잖아 학생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자, 이후 여성이 화분을 으라차차 들자 학생도 힘을 보태는데요. 자, 가방에서 봉지를 꺼내더니 화분을 넣고 학생 이것 좀 넣어줘까지 합니다. 자, 학생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고는 힘겹게 저 화분 넣은 가방을 으라차차 들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거 가방 매는 거 좀 도와줘 하고는 저렇게 총총총총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 순진한 학생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선의로 저 여성을 도운 저 학생 졸지에 화분 절도 사건의 조력자 공범이 됐습니다. 자, 공범이 이제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용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상가에서 키우는 화분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가면서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과정에서 CCTV 찍고 있다고 표식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져갑니다. 아하. 그런데 학생이 퀵을 타고 가다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자나 뭐 아는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공범이 되거나 뭐 종범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몰랐다면. 다행이다. 정말 모르고 도와줬다면. 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절도가 되고요. 당연히 절도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 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서 CCTV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검거가 될 거예요. 그게 처벌될지는 봐야 되지만 절도면 절도, 남의 걸 왜 가져갑니까? 제발 좀. 좋습니다. 자, 역시 사반 가족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자전거 타고 오는 저 학생 2명. 자전거를 세우고 PC방에 입장합니다. 들어갑니다. 게임 해야지. 자, 그런데 건물에서 나온 저 남성 나오더니 자전거 앞을 어슬렁 보더니 이때 자물쇠가 없는 자전거를 휙 들더니 그대로 저걸 타고 슝 타고 도주합니다. 자, 한참 재밌게 게임하고 나온 저 학생들, 어머, 내 자전거! 어떤 놈이지 잡히기만 해봐라. 내 자전거 훔쳐간 놈. 눈물까지 흘렸다는 겁니다. 진짜 울었대요. 하여간 희한합니다. 택배, 지갑은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는 꼭 훔쳐가. 그래서 일제강점기 자전차왕 엄복동의 후예들답다 뭐 이런 자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그 학생들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쳐간 도둑이 있어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PC방을 가리고 2명이 왔습니다. 자전거를 PC방 건물에 세워놨어요. 근데 그중에 한 대는 자물쇠를 안 채워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웬 남성이 자물쇠가 안 채인 자전거를 타고 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랐어요. PC방 게임을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자전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울지 않습니까? 울고 그런 걸 보니까 그 PC방 1층에 있는 호프집 사장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누군지는 알았어요. 건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는 우는 애를 달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도 해주고 또 그리고 피해를 당했으면은 피해 진술서를 받거든요. 이것도 도와줬다 그래요. 참 좋은 일 하셨는데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면은 담당 형사가 수사를 하는데 저거는 당연히 검거가 되겠죠. 그런데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초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훔쳐가냐. 그러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박서준 사실상 열애 중? 이태원 클래스의 이 배우 박서준 씨, 가수 겸 유튜버 수수 씨하고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박서준 씨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알았고 처음 드는 생각은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관심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생활을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크게 부담을 느끼는 편이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보다는 오늘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또 공식적인 첫 일정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영화 제작 보고회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JTBC 엔터뉴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와
가수 겸 154만 유튜버 수스 씨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었고 절친들에게도 소개할 만큼 각별한 사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커플 운동화를 신고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을 비롯해서 이 열애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들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열애설은 사생활인 관계로 확인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혹은 사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 앞두고 제작보고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박서준 씨는 관심은 감사하지만 사생활 오픈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편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화의 첫 일정이니만큼 영화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뭐 아무튼 사실이라면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가보죠. 예상치 못한 궤도 이탈입니다. 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영상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갑자기 흰색 차가 차단벽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자, 뒤따라오던 저 검은색 차가 들이받아서였는데요. 자, 그런데 검은색 차라 계속 가고 있어요. 왜 계속 가? 아이고, 또 봤다. 불박차 후방을 박더니 이번엔 자신이 아이고, 차단벽 밖으로 튕 멈출 때도 됐는데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도로 한쪽에 쌓아둔 저 흙더미 쾅 하더니 멈춰섰어요. 아니, 승현님, 차를 네. 두 번이나 박았고 본인도 바리케이드 밖으로 튕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지난 11일 날 세종시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운전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저렇게 운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두 대를 추돌 하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앞차는 추돌을 해서 바리케이트를 넘어가서 다른 차와 추돌을 해서 전복이 되고 지금 저 자동차 또 다른 차를 충돌하더니 자기가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저렇게 이렇게 모래더미에 쿵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거쳐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고 딱 맞추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나왔대요. 예. 나오더니 했던 말,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걸 겁니다.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잠들 수 있냐라는 건 정말 머릿속에는 물음표인데 일단 잠들었다라고 하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러니까요. 전치 2주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와, 전치 2주.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는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쾅 들이받고 아이고, 흙먼지에 분리대 파편이 불박차에 날라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네. 저렇게 넘어질 듯 하더니 저 트럭이 안 넘어지고 그냥 쭉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고 중앙 분리대를 받은 트럭 결국은 이 블랙박스 차량에 큰 피해를 줬어요. 지금 부산물 때문에 이 차량도 손괴가 됐고 500~600만 원 정도 파손이 됐었고요. 수리 비용. 또 본인도 지금 다쳤다고 하는데 2주 진단, 동승자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트럭은 저기서 다시 보건력을 회복해서 직진을 해서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사실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저거 말고 다른 데서 그 번호판이 식별이 되는데 흐릿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이고야. 저 상황은 뭐냐면 손괴 후 도주 그리고 뺑소니, 사람 다치게 하는 도주니까 뺑소니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는데 저 CCTV 말로 그 직전 CCTV나 직전 다른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사고 낸 거 알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처벌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파트 관리실의 엄중 경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승강기 방류자 자진 신고 요청 두둥. 저 안내문 주목해 주세요. 내용을 봤더니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방류로 승강기가 고장나서 수리비 300만 원 나왔어요.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얼굴을 두둥 공개합니다. 라면서 저렇게 CCTV 캡처 사진까지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자진 납세하라고. 그런데 납세를 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렇게 공개한 겁니다.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봐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특정 층수를 누르더니 그 버튼 쪽 코너에 방뇨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버튼 근처 전기 회로가 나가서 수리비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또 수리 기간 동안에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가 자진 신고를 권유하는 게시물을 부착했습니다. 해당 남성을 애타게 찾았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 수사 의뢰 후에 얼굴을 공개한다면서 또다시 저렇게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자, 경찰이 저 사람 찾으려고 다른 입주민들까지 다 조사를 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민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정 그 층수를 누린 그쪽에 이제 세대가 한 16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 다 조사를 했는데 아하. 결국은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의 10만 원 이하의 이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될 수 있는 노상방뇨로 보이긴 한데 만약에 고장을 좀 일으켰다면 또 손괴죄도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인식을 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경범죄 이상의 손괴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좀 조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박 듭니다. 변호사님, 더 궁금한 거 얼굴 공개한 데 따른 네? 얼굴을 저렇게 전단지에 딱 공개한 데 따른 명예훼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거 어떡하면 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법이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이 자꾸 거짓말해요. 자, 오늘은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이 힘을 좀 빌어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무엇보다 지금 부부가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아이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과한 말씀은 아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들어보죠. 네, 일단 자신을 속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분의 사연인데요. 사연자는 결혼 7년 차입니다. 40이 넘어서 다소 늦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몇 번 거짓말하고 남사친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 와서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들키고 나서 이 남편이 사과하고 봐주기로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얼마 전에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서는 오늘 일이 많아서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아내는 뭔가 느낌이 쎄해서 이 휴대전화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돌싱인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랑 커피를 마시고 왔던 겁니다. 평소 남편에게 남사친, 여사친 관련해서 여럿이 같이 술이나 밥 먹는 건 괜찮은데 단둘이서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여자 동창생이랑 단둘이 카페를 갔다 왔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불륜의 증거나 다른 사건이 더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는 본인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냐라고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은배 엄마, 진짜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초등학교 동창 영숙이 걔가 돌싱이 아니라 돌싱 할머니라도 나 아무 느낌 없어. 그래, 커피 마신 거 인정. 하지만 내가 그거 말하고 갔으면 당신 또 이렇게 그냥 온갖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까 봐.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오늘 구독 좋아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은배 아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다고. 또 단둘이는 절대 안 된다고. 너 2개의 약속을 다 어겼어. 근데 뭐 쓸데없는 상상의 날에 인간아 네가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이러니 카페 어디야? 가서 CCTV 까보자. X. 좋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승현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그 돌싱하고 만나는 그 내용이 먼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초등학교 동창인데 자기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목적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만남의 목적이 그 돌싱이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있는 그 남편에게 뭔가 부탁했다라는 거면 개인적인 문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저 뒤에 나오듯이 그냥 자기는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기는 이해하지만 둘 만나는 건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인께 뭐 사죄하시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요. 증거가 아직 없잖아요. 본인도 지금 사실 거의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느낌이 좀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마 본인도 지금 예민한가요 물어본 거 봤을 때는 증거가 없어요. 사실은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2가지로 봐야 되겠죠. 다른 사유도 지금 승용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시작이거나 뭐 있으면 초창기에 잘 발견한 거예요. 혼쭐 날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일단 사부님이 너무 네. 일단은 조금
예민하시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질문이 제가 예민한가요? 예, 예민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조금 예, 중복 그래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은배 팀장님의 이 소수 의견이 전 궁금합니다. 제가 다년간 수사 경험에 의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성분이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남성분이 여러 번 늦었어요. 거짓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무서워. 돌싱 초등학교를 만나는데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요거는 싸게 잘한 거예요. 이 여성분이 촉이 오히려 늦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내가 조사하게 되면 다 밝혀. 어찌됐든 간에 아내가 싫어하고 하지 않으면 안 만나야 되고, 물론 아내분이 휴대폰을 몰래 본 거는 잘못했지만 이상하니까 본 거 아니에요. 이 남편분이 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딱 잡아놔야만이 나중에 사건이 발생 안 한다. 저렇게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김은배 팀장님이 탐정사무소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요? 네, 많은 의견들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화이트베어님, 가벼운 거짓말이 큰 거짓말로 발전하는 법입니다. 이미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장현미님,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아내분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만나면 이해하실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눈송이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니 숨기지 하셨지만요. 화일님은 그래도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너무 몰아붙여서 오히려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지금 보시면서 또 부부싸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